안녕하십니까. 아시아투데이 경제부를 맡고 있는 이규성 부국장입니다. FTA 성공 방식 청년 농업인에서 찾는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다양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립축산식품부 유원상 경영인력과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농수산대학 박용숙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농부 박도수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네. 그 다음에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 서영석 총장님 나오셨습니다. 예, 농정연구센터 장민기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청년 농업인을 기준하는 그 나이, 그 다음에 얼마나 지금 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좀 현황 좀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청년은 일괄적으로 34세 이하를 기준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물론 청년기본법에서는 개별 법령에서 따로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농업 분야의 청년 농업인의 기준은 저희가 연령 기준으로 올 때 40세로 잡고 있고요. 약간 농업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후계 농업인이라고 해서 50세 미만의 그런 분들을 중장년층 일부를 포함한 그 후계 농업인이라는 개념까지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수치를 보면은 청년 농업인이 급격하게 감소해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90년대에는 저희가 한 25만 7천 명 정도, 00년에는 9만 명까지 줄었고, 15년도에는 14,000명까지 줄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나온 통계가 20년도에 12,815명. 근데 작년 통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조금 고무적이라고 판단을 하는 게 보통 감소율이 5%에서 11%까지 왔다 갔다 했습니다. 특히 15년도 직전 통계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1%까지, 그러니까 급격하게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20년도의 통계에는 마이너스 2%로 저희가 90년대 이후 통계 중에는 가장 좀 높은 수준의 감소율. 저희는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의 정책적인 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좀 감소하는 부분을 저희가 되돌릴 수는 없었지만 좀 방어하는 데 성공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소율이 좀 둔감해진 이유에 대해서는 그 다양한 지원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보실 것 같습니다. 예. 너무 지원책이 많긴 하겠지만 좀 가장 효과적인 거 한두 개만 먼저 간단하게 소개 좀 시켜주시죠. 이번 정부의 핵심적인 그러니까 청년 농업인에 대한 지원 정책은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내년 한 1,600명에서 1,800명 정도의 청년 농업인을 선발을 해서 최장 3년 동안 월 최대 100만 원의 정착지원금을 드리는 사업입니다. 1년 동안 100만 원씩 받으시고 월에 그 다음에 2년 차에는 90만 원씩 받으시고 3년 차에는 80만 원씩 받으시는 사업인데 저희가 이 정착지원금을 받으시는 청년 농업인들은 후계농으로 인정을 하고 이분들에게 농지은행에서 빌려주는 농지를 1순위로 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대상으로 판로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관련된 정부 정책을 집중해서 연계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네. 농부이신 박덕수 대표께서 내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은 이 농업이다라고 생각하신 동기랑 와 보시니까 겪었던 좀 어려운 점 이런 것들 있으면 먼저 좀 얘기를 해주시겠습니다. 이 농업계통이 좀 다른 산업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비교적 조금 그래도 아직 발전의 여지가 더 있는 블루오션처럼 보였어요. 경영이나 회계 이런 쪽에 지식이 있으니까 농업하고 결합하면 좀 시너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기농을 하게 됐고. 그때 정부 정책 지원을 어떤 걸 받으셨나요? 그때는 후계농업 경영인 자금밖에 없었죠. 제가 은행원 생활했지만 30대 초반까지 퇴직금까지 빡빡 끌고 모아도 4천만 원 채 안 되는 돈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다른 친구들 같은 경우에 그 정도 돈도 마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들어왔다 할 수 있는 지원받을 수 있는 거는 청창농 지원사업, 후계농업 경영 지원사업밖에 없어요. 후계농업 경영인 이 자금은 정책 자금은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토지 구입, 시설비, 농기 구입 이것밖에 안 돼요. 대부분의 농작물은 이제 소위 말하는 먹고 사는 정도의 소득을 올리려면 특정 규모가 존재합니다. 사과 같은 경우에는 2,000평 내지 3,000평 정도 경작을 해야 되거든요. 1년 경영비가 3천만 원이 넘어요. 그러면 이미 지금 경영비 자체에서부터 이제 해결이 안 되니까 이런 부분들 좀 보완하면 좀 좋지 않을까. 자금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제 농업이라는 게 기술, 그 다음에 또
청년 농업인으로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경영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외에 이제 지원 자금뿐만 아니라 그 다양한 노하우들에 대한 습득, 교육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교육에 관련된 것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고요. 지금 현재는 뭐 그렇게 특화된 기술 교육 과정이 있다라고 조금 말씀드리기는 약간 좀 아쉬운 측면이 있고요. 작년에 새롭게 만든 게 2030 스텝업 기술 과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농업에 한 3, 4년 정도 하셔서 어느 정도의 기술 수준을 쌓았는데 좀 더 수준 높은 기술로 올라가시기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그분들을 대상으로 일종의 과외를 해주는 그런 기술 과정을 저희가 새롭게 집어넣었습니다. 청년 농업인들이 본인의 좀 기술 수준을 진단을 하고 그 본인에게 필요한 교육 과정이 뭘지를 그 정보를 찾는 게 힘들기 때문에 농업교육 포털 등을 통해서 그분들한테 좀 적정 수준의 교육을 제공을 아니면 정보를 드리거나 그 어떤 교육 과정을 들어야 된다라는 걸 안내를 해드리는 그런 체계를 만드는 데 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서영석 총장님이 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에 계시니까 농업인들이 좀 토로하는 이 겨냥하면서 힘든 부분이 뭐가 있고 솔루션을 찾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런 방법론을 좀 얘기 좀 해주시겠습니까? 좀 맞춤형 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 교육이 단지 그냥 일회성, 뭐 1년에 한 번, 두 번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그 청년 농업인들이 실패하지 않게끔 중간에서 이거를 관과 그리고 민이 이거 조력자 역할을 해서 꾸준하게 그래서 3년, 5년, 10년 이렇게 꾸준하게 옆에서 좀 지도를 할 수 있는 그리고 네덜란드처럼 이 농업인이 앞으로 계속 성장할 수 있게끔 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나라가 가장 아쉬운 게 예를 들어서 정책상에 받을 수 있는 돈은 3억입니다. 3억인데 실제 제가 담보가 없으면은 받을 수 있는 돈이 급격히 줄어들어요. 그러면은 5천만 원, 6천만 원 정도가 나오는데 거꾸로 이제 3억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게 5년같이 10년을 지금 하는데 5년 이후에부터는 원금을 3천씩 갚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사실 5년 이후에 이게 10년 동안 3천만 원씩을 갚기는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인 거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러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 능력과 그리고 이 사람이 생각하는 부분 생산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가공, 뭐 유통까지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을 하고 좀 옆에서 같이 좀 호응을 할 수 있는 이런 좀 이 시스템이 좀 구축이 되어야 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말씀하신 것이 이제 맞춤형 교육, 즉 예비 청년농이 실패하지 않도록 좀 적절한 교육이 일종의 멘토링 제도 같은 거에 좀 도입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런 지원은 아직은 없나요? 저희가 멘토링 지원도 하고는 있습니다. 일단 마이스터라고 저희가 한 2년에 한 번씩 100명 정도의 농업 마이스터를 선발을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경력이 다 10년 이상씩 되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멘토가 돼가지고 청년농들한테 조언이라든가 단순히 영농뿐만이 아니라 정착과 관련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는 있습니다. 물론 그 규모는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요. 그런 것도 좀 더 확대할 필요는 있어 보여요. 그런 측면에서는 농수산대학의 박영수 교수님 젊은 분들이 졸업을 하고 어느 쪽에 일을 하고 계신지 또 어떤 교과 과정을 통해 가지고 전문 인력을 지금 내보내고 계신지. 1997년부터 저희 대학이 그 농민 양성 전문 인력 양성으로 이제 특화돼서 이렇게 하고 있고 2000년부터 졸업생이 배출이 돼서 지금 한 5,551명 정도 1년에 한 570명 정도 배출이 됩니다. 배출이 되는데 6년 동안 저희가 이제 3년 국비 지원을 받고 6년 동안 의무영농을 하는데 의무영농하는 비율은 한 99%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의무영농 종료 이후에 농촌에 정착하는 비율이 한 85% 정도. 1년에 한 500명 정도는 이렇게 농촌으로 유입되고 있다. 이제 그 교육은 저희가 이제 그 이론 교육도 시키고 2학년은 이제 그 현장 실습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1년간 이제 우수한 그 농장에 가서 배우고 이렇게 다시 복귀해서 사업 계획을 만들고 졸업을 하게 되는데 제일 큰 게 이제 입학생들 중에 이제 승계를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이제 창업을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승계도 창업도 하기 전에 취업을 했다가 뭐 다른 쪽으로 이렇게 할 거냐 하는 이제
그런 인력들 구분으로 봤을 때 그럼 이 그 유형별로 필요한 교육들이 사실 다릅니다. 좀. 그래서 이제 대학에서는 공통적으로 이제 기초적인 한 중급 정도를 가르치고 졸업한 이후에 청년 그 창업 단계 졸업생들에 대해서는 유형별로 저희가 이제 교육 프로그램을 별도로 지금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그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승계농한테 필요한 게 뭐냐? 승계농한테 제일 필요한 거는 사실은 부모 간의 갈등, 자식 간의 갈등 그거.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이 법률하고 세무. 그러니까 농촌에서 법률 세무를 전혀 못 부딪히다가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농지를 내가 상속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막 부딪히거든요.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이제 그 창업 계통 같으면 이제 지금 이제 농식품부에서 중심으로 가고 있는 교육이나 자금들이 대부분 창업 중심으로 이렇게 가고 있죠. 창업 중심으로 가고 있고. 승계나 창업을 하기 전에 그 기반이 없는 친구들은 일정 기간 동안 취업을 한 다음에 이렇게 가거든요. 그럼 이 취업을 할 때 어떻게 그 필요한 분야에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배치를 해주느냐. 나름대로는 그 프로그램을 저희가 만들어서 좀 세밀하게 이렇게 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 자격이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저희 대학요? 예. 지금은 특별한 자격 요건 없습니다. 인문계도 되고 농고계통도 되고 뭐 누구나 들어올 수 있도록 그 경쟁률 같은 거. 경쟁률은 뭐 예년 평균 한 4대1 정도. 와, 그러면 뭐 가고 싶어도 못 가는데. 4대1 정도. 네. 뭐 과별로 뭐 높은 데는 한 6대1, 7대1 되고 뭐 낮은 데는 한 2대1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어디가 제일 그래도 많은 지원을 하는 과는 그 식량작물학과, 그다음 한우학과, 아, 그다음 최근에는 이제 가공학과 이런 쪽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높은 과들 있는 반면에 이제 저희는 또 목표를 갖고 가는 게 반드시 필요한 분야를 인력들을 양성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는 뭐 양돈, 양계, 그다음 뭐 그 안 하고 있는 산업곤충, 그다음에 그 수산 쪽 이렇게 지금 서로 안 가려고 하는 이런 데도 이제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2대1 안 될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 만약에 청년 농업인으로 농사를 져보자 이렇게 생각하면은 처음부터 해결해야 될 것들이 많지만 막상 어디서 그다음에 어떤 환경을 통해서 주거지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막연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아무래도 이제 작물을 해도 이걸 잘 팔아야 되는데 이익을 남기고 그러려고 하는데 그러한 지원들이나 시스템들이 또 막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정부 지원 정책은 또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청년들의 정착은 사실은 농촌 정착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농촌 정책국에서 좀 전담을 하고 있고 판로 같은 부분은 유통 정책국에서 또 전담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주거지를 고르는 부분, 귀농을 하실 때 꼭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가시면 절대 안 돼요. 그거는. 네. 일단은 준비를 하시는 과정에서 본인이 직접 그 현장에 가서 탐색을 해보셔야 되고 내가 살아갈 마을이 어떤 마을이고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를 미리 가서 파악을 하셔야지 안 그러면은 상당 부분에서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정부에서 귀농 정책도 추진을 하는 거고 뭐 안내나 아니면은 뭐 이런 뭐 멘토 뭐 선배 농업인들과의 연계도 해주는 거지만 기본적으로 주거지를 고르실 때 본인의 책임 하에 본인이 제일 잘 살 수 있는 지역을 선택하는 게 최우선이고 청년들의 그 좀 주거지를 좀 더 쉽게 구할 수 있도록 그 농촌국에서는 청년 뭐 보금자리 정책 사업이라든가 이런 뭐 주거 정책도 지원을 하고는 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 판로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기존 농업인과의 경쟁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저희가 청년에게만 특화된 뭔가 판로 제공을 하는 부분은 약간의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기존 농업인들에게는 상대적으로 불이익이 돌아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청년들이 좀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이 뭔지를 저희는 조금 고민을 하고 있고 작년부터 조금씩 하는 게 네이버나 아니면은 그런 온라인 플랫폼이랑 연계를 해서 저희가 쇼핑 호스트를 좀 지원을 해드리고 현장에서 직접 온라인 판매를 하는 거 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기존 농업인들이 쉽게 익숙하지 않은 부분, 청년들이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을 찾고 지원을 해드리는데 저희가 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정민기 소장님은
농정연구센터에서 주로 담당하시는 업무가 어떤 거가 있는지 얘기를 해주시고 네. 예, 청년 농업 관련돼서 어떤 업무를 하고 계신지 그런 얘기 좀 해주시고. 네, 주로 하는 최근에 이제 이슈는 이제 지속 가능 농업.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농업 현실을 타개하면서 조금 더 먼 미래를 위한 농업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것들 고민하고 있고요. 그 안에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농업 인력의 문제, 또 청년 농업 문제 이런 부분들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는 또 뭐 농업 법인을 포함해서 경영 체제, 농업의 경영 시스템이 어떻게 가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청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사실 이제 정책이 갖고 있는 한계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꼽는 3대 이슈는 농지, 자금, 주거 요 세 개거든요. 요거만 해결되면 아마 청년농 문제는 바로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를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청년 세대에게 과연 어떤 메시지로 농업 농촌에 들어오게 하고 또 여기 정착해서 성장할 수 있게 하는가, 이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앙정부가 어떻게 보면 지금 청농, 영농 정착 지원 사업을 통해서 기본적인 생활비와 정보, 교육에 기초를 주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역에 정착하도록 하는 그 역할은 결국 이제 지자체 혹은 또 필요하다면 민간 또 농협 이런 그 역할의 그 배분, 수행 이런 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청년농이 실제로 이제 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을 국가의 기반과 함께 그런 그 지역 차원에서의 준비가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현실적으로 농업에 딱 진입하기 전에 그러니까 3억을 바로 투자해갖고 거대한 뭐 온실을 져서 혹은 뭐 땅을 뭐 몇천 평을 사서 진입한다는 거는 사실 지금 농업의 현실로 봤을 때는 녹록지 않은 거다. 그러면 지역에서 그래도 일자리를 가지고 한 2년, 3년 이렇게 지역을 탐색도 하고 소득도 좀 얻어가면서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자금도 좀 축적을 하고 해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시기를 담보할 수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거에 대한 제 생각은 뭐 정부가 그 일정한 그 예산을 주더라도 결국은 지역에서 좀 다양한 해법, 홍성의 뭐 초범농장 사례라든가 사회적 농업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되고 있는 뭐 청년 육성을 위한 그런 농장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지역마다 활동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주체들의 활동을 좀 북돋고 지원할 수 있는 방식 등 이렇게 좀 다양한 내용들을 좀 갖추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아무래도 지금 농업을 하고 계시는 우리 저 농부님이 더 잘할 것 같은데요. 좀 하시다가 가장 큰 위기가 있었는지 좀. 지금 겪고 있습니다. 현재는 저는 이제 소장님께서 이제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농지, 그다음에 뭐 자금, 그다음에 주거, 정주 환경 뭐 이런 걸 말씀하셨는데 저는 농지, 자금, 재배 기술. 재배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농사는 사실은 재배 기술 그 고저에 따라서 이제 소득이 갈립니다. 근데 이 소득이라는 건 사실은 경제적인 돈이라는 거잖아요. 대체로 청년 농업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돈하고 관계된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뭐냐, 가장 당신이 겪은 가장 큰 위기가 뭐였냐라고 했을 때 일단 처음에 이제 제 농장을 만들 때 재배 기술이 부족해서 이제 시설이라든지 뭐 농장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의 실수는 결국은 또 금전적 손실로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뭐 심리적인 부담도 많이 또 경제적인 부담도 그때 굉장히 많이 느꼈었던 거고요. 지금 느끼고 있는 건 제가 이제 빈손으로 이제 들어오다 보니까 임대 토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이 토지 문제들이 분쟁의 소지가 굉장히 많거든요. 소유 권한 문제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좀 겪고 있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전 한농대가 가장 좀 인상이 깊었던 것 같아요. 농촌에 적응하는데 도시에서 들어오자마자 3년이란 기간, 그 기간 동안 이제 너무 많은 것들을 좀 습득할 수 있었어요. 천천히 농촌에 대한 정착을 할 수 있었고, 한농대가 특별한 게 2년 차에 현장 실습 장기 교육을 합니다. 농촌 현황에 대해서도 실제적으로 1년 동안 그 농가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배우기 때문에 좀 굉장히 이제 체득할 수 있는 분야들이 굉장히 많고요. 한농대 말고 다른 방법은 없냐라고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귀농 지역의 현장 멘토를 매칭시켜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기술부터 시작해서 그 근동에 있는 토지 관련 뭐 이런 부분들까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매칭시켜 주는 게 좋다. 근데 그 집합교육이라든지 이런 식의 어떤 전문 강사들은 농업 현장을 잘 모릅니다. 이런 이제 현장의 전문가분들은 재배 지식만 있지 이걸 또 좀 어떻게 잘 전달할 것인가에 대한 기술은 또 미흡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장 기술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고 또 교육과 관련된 기술, 기교 같은 것도 좀 보유한 이런 분들을 좀 육성할, 현장 교육 전문가를 좀 육성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분들이 더더욱더 그런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예비 청년 농업인에게 각 분야에 계시니까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걸 해주시겠습니까?가 제 질문이었는데 과장님부터 한번 얘기 좀 해주실래요? 어떤 마음가짐이라든지 어떤 준비를 좀 하고 이 청년 농업을 진출해야 된다. 저희 아까 후계농법이라는 걸 이번 정부에서 만들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시행이 됐고 이 후계농법에 따라서 내년부터 이제 5개년 계획을 만들어야 됩니다.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한 5개년 계획을 이제 내년에 처음으로 만들 건데 제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영역은 아까 말씀드린 농지, 자금, 교육, 그리고 뭐 혁신 아니면 정착. 기본적으로 농지부터 조금 말씀을 드리면 현장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농지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어가지고 농지를 구입하는데 굉장히 큰 어려움을 느끼고 있고 귀농을 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새롭게 창업을 하시는 창업농들은 어떤 농지가 좋은지 그리고 지역에서 나한테 필요한 농지가 어디서 나오는지를 모르세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가 제일 첫 번째 과제고 두 번째로 자금과 관련돼서도 자금은 저는 분명히 좀 손을 대야 된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저희 후계농 자금이 지금 3억을 빌려드리고 이율이 2%고 5년 거치 10년 상환의 조건으로 지금 빌려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거치 기간이 끝나고 상환 기간에 돌입을 하면 1년에 3천만 원씩 갚아야 돼요. 근데 이게 사실상 굉장히 큰 부담이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는 청년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앞으로 쭉 영농을 하실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거치 기간이든 상환 기간이든 굉장히 장기간으로 늘려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일단 가지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로 이율과 관련돼서도 지금 현재 2%도 좀 높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있고요. 또 하나 현장에서 자금과 관련돼서 많이 말씀을 하시는 게 농신보 문제입니다. 담보가 부족한 청년들에게 정부가 대신 보증을 해서 돈을 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저는 이해를 하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농신보가 운영되는 방식을 보면 담보를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담보에 근거를 해서 돈을 빌려줘요. 그러면 사실상 청년들에게 농지나 시설과 같은 농지, 특히 농지 구입을 강제하는 이런 역할을 갖고 있거든요. 이 구조가 적합한가? 요거에 대해서도 한번 좀 고민을 해볼 문제가 있고 교육과 관련돼서는 우리나라 농업교육과 관련돼서 제일 큰 문제는 그건 것 같아요. 통일된 교육 체계나 이론이 아직 좀 정립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똑같은 재배 기술이더라도 이게 뭐 A 지역에서 교육을 하시는 현장의 전문가와 B 지역에서 교육을 하시는 현장의 전문가가 썩 다른 얘기를 하십니다. 그 방법론이 맞네 틀리네 이게 아직까지 정립이 안 된 상황이에요. 결국은 약간 어떤 우리나라의 농업 교육을 조금 전문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또 현장의 강사들을 육성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은 드는데 저는 이 부분에서는 사실은 한농대가 좀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농대가 청년 농업인들을 키워내는데 본분을 다하고 있는데 좀 더 역할을 넓혀서 농고나 농대 아니면 현장의 강사들까지 키워내는 역할도 한농대에서 맡아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있고 그 부분도 좀 어느 정도 고민을 해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애로사항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자금 부족이 첫 번째, 그 다음 농지 부족, 그 세 번째가 영농 기술 경험 부족, 네 번째가 부모 간의 갈등. 오늘 여기 주제가 나오는데 그대로 저희가 지금 나오고 있어가지고 이번 기회에 이런 것들이 표면화됐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좀 제 입장에서는 좀 반갑게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인을 어떻게 볼 것이냐. 지금은 이제 농업 자체를 이제 그 도시에서부터 이렇게 접근하는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그 학생들은 취업 대신에 농업을 택하고 여기에 대한 농업을 직업으로 택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친구들이 조금 더 이제 그 정착을 해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지원책을 좀 해줘야 된다라는 거. 마지막으로는 이제 지역 정착의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주거 문제 이런 것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여기에 포함되는 게 이제 결혼 문제가 또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졸업생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지역에서 유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어떤 것들을 조금 더 활성화시켜 나오라고 이제 이런 요구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지역 사회에서 같이 이제 멘토링이라는 한계를 벗어나서 그냥 융화될 수 있는 어떤 이런 것들, 지역의 어떤 정책 발굴 단계, 지원 사업이라 이런 걸 할 때 참여할 수 있는, 초기에는 참여 못하겠지만 그래도 이제 연착륙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 고민하고 이런 것들을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그게 앞으로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게 우리가 청년 농업인을 육성하겠다라고 하는 거, 이제 농업 경영인, 그러니까 1차 농산물을 생산하는 젊은 세대를 육성하겠다는 게 취지이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은 이제 식량, 그러니까 마트나 시장에 깔리는 농산물들을 만들어내는 친구들, 다음 세대에 육성하는 게 이게 목표가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치면은 이제 지원 분야의 비중이 너무 분산되는 게 아닌가. 뭐 고비용의 스마트팜, 그리고 사회적 농업, 그리고 뭐 농창업 모태펀드, 그다음에 6차 산업, 뭐 이런 등등등등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청년들이 귀농해서, 특히 외부에서 유입된 친구들, 1차 생산 귀농조차도 아직 성공이 불안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 중요하지만 그 순서나 지원 순서나 비중 같은 것들을 조금 달리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이 승계농, 주변에 승계농 젊은 친구들도 많아요. 이 친구들 주로 겪는 문제들은, 이 친구들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기반들이 이미 보유하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요즘 70대까지도 농업 현업에 계시거든요. 우리 농업인분들이. 그럼 자녀분들이 40대가 넘어요. 근데 부모님하고 같은 공간 안에서 농사를 지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간섭이라든지 이제 경영권과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박탈감이 좀 있고, 거기에 따르는 이제 성취감 저하, 그리고 또 1인 1력에 대한 어떤 부가가치도 문제가 좀 있습니다. 저는 승계농분들한테는 생산 기반을 오히려 현대화시켜서 부가치를 더 늘릴 수 있게끔, 그리고 기술 교육을 더 향상시켜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게끔, 혹은 진짜 이런 친구들한테는 좀 6차 산업 같은 것들의 지원이 좀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해요.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내 농사를 어떻게 지어야 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쉽지가 않으니까 기존에 관행적으로 해오던 거에 또 의존을 하게 되는 또 이런 구조인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그래서 실패가 어떻게 하면 좀 실패를 좀 줄이면서 갈 수 있게 만들 것이냐, 그냥 무조건 처음부터 5억, 10억 뭐 이게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떻게 하면 작은 규모라도 알차게 할 것이냐, 아니면 또 다른 방면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남들보다 색다른 기술을 낼 것이냐, 이게 여러 가지 방식들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정부와 이제 농협이 사실 또 많은 또 역할을 또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그 주변에 또 저희 같은 또 민들이 또 그런 것들 좀 맛이 옆에서 좀 도와줘야 되고, 그래서 전업농이 그 농해소득을 올리지 않고 농업소득만으로도 충분히 먹고 살만한 정도의 되면은 그걸 통해서 이제 결혼도 하고 또 아이도 낳고 학교도 보내고 이제 이렇게 해야지 또 농촌이 이제 제대로 좀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농업은 점점 인프라의 시대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농지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기반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시설, 장비 막 이런 것들을 제대로 갖춰야 이제 수익도 내고 규모도 하고 진짜 전업적으로 농업을 할 수 있는 시대로 점점 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선 많은 자본이 필요하고, 농지라고 하는 것도 자꾸 문제가 되는 거는 한정되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사실 해결이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제 인프라 중심의 시대로 가고 있는데, 그걸 확보하기 위한 그 투자의 재원, 뭐 자산의 어떤 확립 이런 것들은 점점 더 시간이 많이 필요한 이런 상황. 그거를 어떻게 간격을 메울 수 있을까? 뭐 이런 게 사실은 큰 고민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뭐 정책의 입장이 아니라 이제 실제로 이제 농업에 도전하고자 하는 그 청년농의 입장에서 농촌 사회라고 하는 부분에 청년들이 좀 적극적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딱 이렇게 그 강고하게 짜여져 있는 농업의 틀이 있어요. 근데 그 틀을 어쨌든 청년의 세대들이 승계를 하건 창농을 하건 이제 그 안에 이제 들어가서 어우러지면서 이제 그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되는 그 과정인데, 현실적으로 보면 그 간격이 굉장히 좀 넓게 느껴집니다.
그런 거를 뭐 돈이나 혹은 정보나 뭐 기술력 가지고 극복하는 데는 상당히 좀 어려움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네트워킹이라고 하는 부분을 대부분은 뭐 청년들끼리의 네트워킹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한정되기도 하지만 그 위아래의 어떤 네트워킹 또 지역의 네트워킹 이런 부분들을 좀 폭넓게 가져가면서 그 농촌이라고 하는 이 사회에 들어가고 또 그 안에서 자기의 이제 미래 조금 더 나은 방식으로 그것들을 바꿔갈 수 있는 좀 혁신적인 활동을 어느 시점에는 그걸 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거라고 보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나 좀 싶습니다. 이 가담회를 운영하면서 느꼈던 거는 정부가 알게 모르게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고 또 육성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막상 이제 현실에서 좀 차이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자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좀 더 그 다양한 솔루션이 나올 수 있는 이런 자리가 좀 계속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우리 농업의 미래는 결국에는 청년이 많이 농업 현장으로 유입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아마 공통적인 것 같고요. 또 정부도 그런 의식을 한 상태에서 다양한 지원책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아마 농업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젊은 층들은 한 번쯤 이기에 다시 한번 농업에 대해서 문을 한번 두드리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또한 앞으로 예비 청년 농업인들에 대해서 다양한 지원과 그다음에 호응도 아마 계속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긴 시간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